결혼식 당일 사라진 마광숙은 어디로 간 걸까? 결혼식 시작 30분 전 독수리 술도가 안팎은 축제 분위기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신부 마광숙이 보이지 않았다. 드레스를 입고 리허설까지 마친 마광숙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화장실 외출쯤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한동석은 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중 박정수에게서 전해 들은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광숙이가 말도 없이 나갔어. 미안해. 내가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박정수의 눈에는 눈물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한동석은 곧장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진 상태였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우체국, 술도가, 그녀의 자취방까지 확인했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질문이 끝없이 머리를 맴돌았다. 결혼을 앞두고 마광숙이 말했던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자는 제안에 애써 흔쾌히 응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치매를 앓는 전 장모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심 움츠러들었던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그 무게가 혹시 그녀에게 전달되었던 걸까? 그런 와중에 한동석은 문득 마광숙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결혼이 사랑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책임과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그저 이상적인 철학이 아니었다. 마광숙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랐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끝까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결론에 도달해버린 것이었다. 진심으로 원치 않는 결혼이라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그 시각 마광숙은 충청도의 한 외딴 시골 민박집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손에는 전 장모의 병원 진료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 종이들 위에 적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치매 초기 단계가 아니라 급속 진행성 치매로 몇 개월 안에 기억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서야 마광숙은 박정수가 갑작스레 결혼을 재촉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그런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밀어붙이려 했던 한동석의 태도는 그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그 무게 앞에서 마광숙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그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예고 없는 이탈, 그리고 모두를 뒤흔든 또 하나의 진실. 결혼식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당황했고 언론은 곧바로 회장 예비 신부의 잠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 시작했다. 독수리 술도가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다. 오흥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결국 또 광숙이다. 저 여자는 늘 자기 감정만 앞세운다고 소리쳤고 이에 오천수가 나서 형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형도 알고 있잖아. 광숙이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막아섰다. 하지만 독고탁은 더 날카로웠다. 그는 한동석을 향해 당신 솔직히 말해요. 광숙이한테 뭔가 숨긴 거 있어요? 아니면 부담 줬어요? 라고 몰아세웠고 이 말은 한동석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다. 사실 그는 광숙에게 병세를 전부 설명하지 않았고 결혼을 밀어붙이면서도 사회적 이미지와 회사 이해관계를 우선한 측면이 분명 존재했다. 이 상황에서 박정수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원 진단서를 건네며 결혼식만은 무사히 치르자고 광숙을 설득했지만 진심은 달랐다. 박정수 역시 딸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광숙이 결혼으로 인생을 묻게 되면 자신의 병세로 인해 딸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런 갈등 끝에
박정수는 결국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았다. 오직 결혼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딸의 선택을 유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은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동석은 모든 사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광숙을 다시 찾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언론에 신부의 건강상 사정으로 연기된 결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주주들의 항해, 광고 계약의 철회, 심지어 경쟁 기업의 비아냥까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라진 마광숙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지 결혼 취소로 인한 위기만이 아니었다. 박정수의 침묵과 한동석의 은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감지한 누군가가 결국 폭로를 시작한 것이다. 독고탁은 광숙의 사라짐의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몰래 박정수를 찾아가 직접 캐물었다. 처음엔 버티던 박정수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한 문장을 남겼다. 한동석 그 사람, 광숙이한테 다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순간 독고탁은 직감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술도가뿐만 아니라 한동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라진 신부보다 더 큰 충격, 한동석의 출생 비밀. 박정수가 흘린 단 한 문장. 그 사람, 자기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말은 독고탁의 뇌리를 사정없이 강타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확히 무슨 뜻이십니까? 혹시 동석이 입양된 겁니까? 박정수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며 중대한 비밀을 고백한다. 한동석은 지금의 모친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박정수의 오랜 친구이자 재력가였던 여성 조인숙의 혼외 자식이었다는 것. 당시 조인숙은 정략 결혼 중이었고 한동석의 존재가 밝혀질 경우 가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몰래 박정수에게 맡겼다는 사실까지. 박정수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키웠고 이후 자신의 딸처럼 대했던 민서와 동석이 한 집에서 자라는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서 독고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서도 문득 떠오른 의문 하나. 그럼 마광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요. 지금이라도 말하면 모든 게 망가질까봐. 이 대답은 독고탁에게 또 다른 판단의 무게를 안겼다. 결혼식 직전까지 이 사실을 숨긴 채 마광숙을 진실 없는 사랑의 껍데기 안에 가둬두려 했던 한동석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그날 밤 곧장 마광숙이 머물고 있는 시골 민박으로 향했다. 연락처는 지옥분을 통해 어렵게 확보했다. 민박집 앞에 도착한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문을 두드렸다. 마광숙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전보다 훨씬 초췌해져 있었다. 말없이 눈을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독고탁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당신이 떠난 이유, 혹시 동석이 과거에 관련된 거야?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박정수 씨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고 있겠네. 그 순간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은 다 듣진 않았어요. 근데 직감이 그래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독고탁은 그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광숙은 단지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그녀는 아직 그 준비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마광숙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사랑과 존중이 사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나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이 한마디는 독고탁의 가슴에도 날카롭게 꽂혔다. 그는 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진실을 알고도 당신이 돌아간다면 그땐 진짜 사랑이겠죠. 그러나 마광숙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 시선을 창밖 멀리 던졌다. 진실이 밝혀지면 과연 사랑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며칠 후 마광숙은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온 날 한동석은 술도가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마광숙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지옥분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광숙은 먼저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에 단둘이 마주 앉았다. 광숙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광숙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한 회장님,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저 알고 싶어요. 당신의 과거, 그리고 진짜 당신의 마음이요. 순간 한동석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광숙 씨,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린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들을게요. 그래야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동석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출생 배경, 박정수와의 관계, 숨겨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마광숙을 사랑하게 된 그 순간의 솔직한 감정까지. 말을 마친 후 그는 숨을 깊게 내쉬며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나 자신부터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그녀는 다시 자리를 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독고탁은 한동석을 따로 불렀다. 그는 이제껏 감춰왔던 감정을 드러냈다. 한 회장, 나 솔직히 당신 못 믿겠어. 당신이 감춘 건 단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시험대에 올린 그 자체야. 한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맞받았다. 그럼 형님은 아무 비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있으세요? 이 말에 독고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진실 게임 한번 해보죠. 서로 다 까보자고요. 이 말은 술도가 내부에 심상치 않은 균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독고탁은 이후 오천수, 오흥수 형제들과 따로 만나 회사를 지키기 위한 비상전략회의를 열기 시작했고 내부 고발과 투자 회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갔다. 한편 마광숙은 박정수의 곁에 머무르며 박종우의 유품을 정리하다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은 박종우, 박정수, 그리고 뜻밖에도 조인숙이었다. 세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는 또 다른 스토리를 암시했다. 이건 뭐지? 그녀는 즉시 박정수에게 묻지만 박정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만다. 병원으로 실려간 박정수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광숙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에 다가서려 했다. 그녀는 조인숙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조인숙은 이미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진다. 그러던 중 광숙이 탄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광숙은 의식을 잃었고 그 사실을 들은 한동석은 자리를 박차고 달려간다. 그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광숙 씨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 복도. 광숙의 병실 앞에서 서성이는 한동석의 뒤편으로 한 남자가 다가온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한 회장님, 이젠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조인숙의 비서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게 된다. 과연 이 충격적인 등장은 또 어떤 진실을 드러내게 될까?